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과 전주, 정읍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구 유치에 나섰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달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반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예술단 운영을 놓고 시의회와 예술단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며 열린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시의회와 예술단의 주장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시립예술단원의 임금에 대한 양쪽의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도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전북대는 171명, 원광대는 15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돼 유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크게 늘어났지만 내년 교육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의대 교육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과 전주, 정읍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구 유치에 나섰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달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2년 연속 특구 유치에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모한 바이오 특구. 전북은 국가연구기관 27개 등 바이오 연구시설 집적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전북과 충북, 경기, 수원 등 전국 5곳이 경쟁하고 있고 다음 달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경쟁 상대인 충북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익산시와 22대 총선 당선인의 당정 간담회에서 위기의식이 표출됐습니다. 그 바이오 특구 이거 이제 다음 달에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꼭 긍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북이 좀 부상되고 있고. 익산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등 연구시설이 있고 JB, K랩 등 바이오 업체 투자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바이오를 포함한 농생명 산업이 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구 유치가 절실해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좀 같이 가서 정부를 설득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민하게 대응하고 꼼꼼하게 함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치권과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산자부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충북은 청주 오송과 바이오 산업단지에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마판 뒤집기 성공은 쉽사리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공모에 탈락했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은 이제 오송이라든지 바이오 산단이라든지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어서 정치권에서 같이 대응하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지난해 새만금 2차 전지 특구에 이어 올해 바이오 특구 유치에 나선 전북. 다음 달 중순쯤 후보지가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2년 연속 특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여파로 중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지난해 3월 입찰한 대형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입찰에 응한 3곳은 지난해 설계 심의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새만금 잼버리 이후 예산 삭감 등으로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한편 설계와 시공은 일괄 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상일고등학교가 오는 2027년 군산역 인근으로 신축 이전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까지 군산 상일고 학교 위치 변경을 위한 행정을 예고하고 기관이나 단체,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7년 3월 현재 학교에서 7km 떨어진 군산역 인근으로 옮겨 문을 열 예정입니다. 행정 예고 내용은 장기적인 학생 배치와 통학 여건 개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 등입니다.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는 4,0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주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도내 농가의 평균 자산은 4억 6,700만 원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가 소득은 5,01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6.9% 늘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 재정 자립도는 16.11%, 익산은 14.73%로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도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 실행할 수 있지만 낮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집니다. 익산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일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 조정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9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9개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12대를 투입하고 읍면 거점지에는 임차버스 40대를 배치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산 시립예술단 운영을 놓고 시의회와 예술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며 열린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시의회와 예술단의 주장을 분석해보고 해법을 찾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립예술단원의 임금에 대한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산 시립예술단의 인건비는 68억 원, 전체 예산 71억 원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단원 105명의 평균 연봉은 5천여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56억 원에서 5년 만에 12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고 예술단의 위상과 처우가 개선되면서 인건비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까다로워지고 단원들이 지켜야 할 시행규칙이 강화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단원들의 비우 사실도 적발돼 이런 논란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일부 단원이 기획사를 설립한 데다 외부 공연에 출연한 게 발각되고 2년 뒤에는 단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인사 의혹으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겸직을 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시의회가 이런 사실의 확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예술단이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신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시의회는 단원들의 임금이 공무원에 준하고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8시간보다 3시간이 적은 5시간 근무 등 과도한 대우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인이라고 해서 이제 좀 특수성이 있어서 현재 10시부터 근무를 해서 4시면 퇴근을 하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간 근무를 하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이나 그리고 어쨌든 군산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비롯해서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반면 예술단은 근무 시간 외에도 개인 연습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며 단순한 경제 논리로 예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좀 공공성이 있는 신뢰도가 있는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를 한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도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개인 연습이 정말 필요한 직군인데 이 사람들의 개인 연습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장소에 개인 연습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면 따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 이거를 개인 연습 근로 시간으로 인정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는 논란 속에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여행자센터 115 여행자 쉼이 익산역 앞에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센터는 익산역 동부광장 맞은편 익산대로 156에 조성됐습니다. 센터에는 캐리어 보관함과 휴식 공간, 마룡이 등 굿즈 상점이 마련돼 있고 익산 관광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익산의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에서 청년,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부터 64세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픈 가족을 부양하는 13세부터 39세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제한 기준이 없고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갑오징어 어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란과 서식장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시는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에 갑오징어의 산란율을 높이는 통발 900개와 인공해조장 10개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2232방미터의 자연석 설치와 종자 방류 등 갑오징어의 산란과 성육장 기반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전액이 삭감된 군산 짬뽕 페스티벌이 오는 9월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시의회 올해 첫 추경에 짬뽕 페스티벌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짬뽕 페스티벌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짬뽕 페스티벌은 4년 만에 중단됩니다. 도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전북대는 171명, 원광대는 15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돼 유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크게 늘어나지만 교육 인력 부족 등으로 의대 교육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도내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원광대는 150명으로, 전북대는 2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전북대는 내년도 모집에서는 증원분 절반만 반영해 171명을 모집합니다. 의대 정원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의료교육이 어떻게 이뤄질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의대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 유급 처리가 되면 내년 신입생과 함께 의료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이제 유급 만약에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니지만 유급된 학생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럼 내년에 신입생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년도 유급자까지 만약에 더해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요. 유급 처리가 된다면 내년 교육을 받는 의대생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합쳐 원광대 604명, 전북대 817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1학년과 신입생 수만 본다면 원광대 243명, 전북대 313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예상돼 교육 인력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의대 교수는 더 이상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코멘트를 할 게 없어요. 각 대학은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는 가운데 준비가 되지 않은 증원이 의료교육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에서도 무연고자의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임선 의원이 발의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익산시는 공영장례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앞서 군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익산의 한 논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48분쯤
익산 용동면의 한 논에서 60대 남성이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이 쓰러져 있던 논에는 30cm가량의 물이 들어차 있었으며 사고 직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26분쯤 익산 금강동의 한 아파트 1층 거실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0대가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대피한 아파트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폭염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오는 9월까지 얼음팩과 얼음조끼 등을 갖춘 폭염 대비 구급차 100여 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해마다 온열 질환자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208명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붙인 종이백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이 특정 종교에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주시 삼천 산책로에 이동형 CCTV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삼천변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범죄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CCTV는 도경찰청이 정밀방범 진단을 토대로 파악한 범죄 취약지인 삼천 효천교 서곡교 산책로에 설치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운영권을 도경찰청에 이관했습니다. 정읍시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철새,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조절을 위해 오늘 낮 12시부터 용담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정오 기준 용담댐 수위는 258.1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261.5m에 근접해 용담댐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당 방류량은 최대 300톤이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방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하류 하천 수위는 최대 1.7m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3주째 아파트 가격 조사를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전보다 0.06%가 오르면서 지난달부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값도 0.10%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인 구직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잡 고잉 위 스타트업이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9일 열립니다. 박람회는 18개 기업과 10개 대학 등이 참가해 56개 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모의 면접과 취창업 컨설팅, 스타트업 특강 등을 진행합니다. 또 K-팝 힐링 콘서트와 메이크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눔 실천에 동참한 착한 가게 73호점 GS25 익산 천마점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기탁돼 지역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옥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보조기 5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옥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조성된 성금을 바탕으로 고령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